안녕하십니까, 이병도입니다. 오늘 8월 24일 미국의 주요 시장이 마감된 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또 어제 화요일까지 마켓이 소위 썸머랠리가 스팀아웃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얼마만큼 빠지느냐 하는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강보합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상황보다는 시장이 현재 뭘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왜 불안하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잭슨홀 미팅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소위 잭슨홀 이코노믹 심포지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미국 12개 연방은행 중 한 곳인 캔사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 국가 40여 개국의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장관, 경제학자,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으로서 1978년에 시작해서 1982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참석하면서 경제정책 토론회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현재는 70여 개국의 그 국가의 그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은 그동안 그 중요한 고비마다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그 2005년도에 그 라구함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지나치게 늘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당시 회의 중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2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벤 버냉키는 당시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자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과감하고 파격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호황장세의 지속이 사실은 벤 버냉키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은 그 해의 가장 그 경제적인 현안에 따라 주제가 정해지는데 올해는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 그 이창엽 총재도 이번에 참여를 해서 발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는 중앙은행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지 논의하기 때문에 향후 전 세계의 통화정책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잭슨홀 미팅은
26, 27, 28일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은 미 연준이 앞으로 남아있는 9월, 11월, 12월 세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썸머 랠리가 스팀아웃돼 있다,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근거는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초긴축 정책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을 가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26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후 11시 경제 전망을 주제로 파월 의장이 직접 강연을 합니다. 그 내용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인 겁니다. 파월 의장이 그 자리에서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매파적 소위 통화 긴축 선호, 소위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포인트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요동칠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지금 0.75%로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월 의장이 2021년도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을 하여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번엔 아마도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매파적 발언을 이어나갈 거라고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시 출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유로화와 원화 등은 비달러화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미 달러화 지수, 소위 달러 인덱스 DXY는 1.9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106.433에서 어제 108.495를 넘어 오늘은 거의 109점을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달러 환율로 비교를 해본다면 16일 날 1308원 1원에서 1345.5원으로 원화 가치가 2.8로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가 기준으로 2009년 4월 28일 1356.8원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위 달러를 킹달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소위 고강도 긴축 경계감이,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경계감이 한국 국내 증시에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환율에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FOMC 회의에서 9월 21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6월, 7월에 이어서 이번 9월도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느냐 아니면은 0.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 이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긴축 경계감이 한층 높아졌다 생각이 됩니다. 9월 FOMC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의하면 55.5%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인 16일에는
41%와 비교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요동을 친 겁니다. 여러분,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또 한국 시장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미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대해 봅시다.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해 봅시다. 사실 잭슨홀 미팅은 그 생성 배경으로 봤을 때 지난 70년대의 그 두 번에 걸친 오일 쇼크에 의해서 그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머지 결국은 캔사스 스테이트 그 연방 준비은행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미 연준이 심포지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폴 볼커가 1978년 시작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은 1982년도에 와서는 거의 그 인플레이션을 거의 다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통화 정책의 핵심이 되는 연례 행사입니다. 여러분,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잭슨홀 미팅에 여러분이 촉각을 곤두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3일 전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공부하며 연구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남의 말만 따라하는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